인도네시아 자와탱라주의 작은 도시 수라카트라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조코 위도도는 자수성가한 가구 판매업자였습니다. 사업 추진력뿐만 아니라 사교성까지 뛰어난 그는 그가 40년 평생을 살아온 도시 수라카트라에서 결국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이를 통해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되죠.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두 번째 시장 선거에서 무려 90%라는 역사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고, 2년 만에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 1년 후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조코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인도네시아 군인 장성 출신들이 인도네시아 정치판을 꽉 잡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수하르토가 있었습니다. 수하르토는 1966년부터 1998년까지 무려 32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독재 정치를 해온 인물로, 인도네시아 군은 수하르토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되었고, 그가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은 헌법에 의해 정치에 개입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받았고, 대통령을 뽑을 때 무려 16%의 투표를 군대가 채우게 하는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각의 20%와 전국 27개 주지사 절반 이상이 현역 군인이나 군인 출신의 인사가 차지했습니다. 수하르토가 독재 정치를 한 32년 동안 인도네시아 군은 셀 수 없는 특혜를 받았고, 그 대가로 군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수하르토는 평생 무너지지 않을 듯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조코 위도도가 세상에 나와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뒤엎기 시작한 것이죠. 조코 위도도가 인도네시아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당시에 그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조코위 신드롬을 일으켰죠. 처음에는 조코위가 중국계 싱가포르인 후손에다가 한때 기독교 신자였다는 반대편에 흑색 선전물이 퍼지면서 위기를 막기도 했지만, 서민 중심의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독재자 수하르토의 전 사위이자 군 장성 출신인 프라보워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제7대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동남아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역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중 최초로 군 경력이 전혀 없는 민간인 대통령이자 오랜 독재 정치를 끝내고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코 위도도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외모적으로나 정치 성향으로나 상당히 닮았다고 해서 인도네시아의 버락 오바마라는 별명까지 생겼죠.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과도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조코위가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그의 발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코위는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동대문 시장에 함께 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대문 시장에서 모델들이 입을 것 같은 근사하고 아주 멋진 옷을 나에게 사줬다. 나는 그때 한국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지를 느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네시아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다. 다시 그를 만난다면 기쁜 마음이 우러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그는 너무나 성실하고 또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었죠. 조코위는 한국이 인도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FTA보다 강력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2억 7천만 명의 거대 시장을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에 완전히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합성 수지 등에 적용되던 최대 15%의 관세가 발효 즉시 0%로 철폐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품목들도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라는 엄청난 특혜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공동투자 및 개발을 미루며 KF-X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뤄왔던 인도네시아가 수조 원을 지불하고 미국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리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안보협력국은 최근 오스프리 8대를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계약은 인도네시아가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총 20억 달러, 2조 4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 알려졌는데요. 총 개발비 8조 5천억 원의 KF-X 한국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사업 중 인도네시아가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2,200억 원만 송금한 뒤에 지급을 멈춰버린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코로나19의 확산을 이유로 100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KF-X 기술자들이 모두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은 채 그동안 기술만 배우고 먹튀한 것 아니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32년간 인도네시아 독재 정치를 해오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딸과 결혼했던 인물로 대선에서 조코위에 패한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오스트리아가 2002년 구입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중고 전투기 15대 구매 입찰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자 인도네시아 국회는 발끈하며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X가 바로 인도네시아 국회가 승인한 사업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대신 유럽 중고 전투기를 사려는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의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투바구스 하사누딘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공개한 중고 전투기 입찰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지금 당장 중고 구입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중고 전투기를 사지 않기로 했다. 예산 낭비다. 라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국회가 승인한 전투기 조달 계획은 러시아 전투기 구매와 한국과 협력 중인 KF-X 공동 개발뿐이다 라고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군사정보 컨설팅 회사 제인스는 한국의 KF-X 프로젝트가 궤도에 올랐지만 인도네시아의 참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면서도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코로나19를 이유로 철수시켰던 KF-X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한국으로 재파견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에서 철수했던 KF-X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먹튀를 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한국의 KF-X 공동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잠수함을 구매한 뒤 지급해야 할 대금을 미루거나 기존 공동사업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은 프라보워 국방장관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인 것이고, 조코위 대통령과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은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대선에서 자신에게 패배한 프라보워를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수월한 국정 운영을 위함이었는데,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해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에 성공한 잠수함은 무기 수입에서 기술 이전, 독자 생산, 그리고 수출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라며 전투기 역시 언제까지나 러시아나 미국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오기보다는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거나 공동개발 참여를 통해 앞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전투기 수출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즉각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베는 북한에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1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위반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했습니다. 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북한의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어겼다고 말하기 위해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일본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경계가 모호해 거리가 먼 일본에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단거리 발사체는 북한과 가까운 한국의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과의 지소미아를 그토록 필요로 했다는 분석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아베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말한 것에 분노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외무성 일본 담당 부국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는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잘 대비해보고 알아둘 것을 권고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외무성 부국장은 아베를 향해 북한 특유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조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그 무엇이든 북유럽이라고 괴성을 지르면 미국이 좋아할 것이라고 타산한 것 같은데, 정치 난쟁이의 머리는 참새골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든 모양이다. 또한 아베는 정말로 구석구석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바보이고 둘도 없을 희대의 정치 난쟁이다. 평양은 아베라는 물건을 이렇게 품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이 아베가 원하는 북일 정상회담이나 평양 방문의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이유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말까지 북미 협상이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일련의 무력 시위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작 안중에도 없던 일본 아베 정권은 탄도미사일로 주장하며 국제적으로 망신당했습니다. 갑자기 일본이 비호 때문에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졌고 형제의 나라 대만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댓글까지 달리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는 14일 오사카시의 마치이 시장이 오사카에는 방호복이 부족해 의사들이 쓰레기 봉투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다. 비옷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라고 올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5일에 바로 대만에서 12,000벌이 도착하면서 전국에서 몇만 장씩 쏟아졌고 16일에는 감격에 가득 찬 마치이 시장의 기자회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14일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와 마치이 시장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방호복이 부족하다, 사용하지 않는 비옷을 보내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베 정부가 방호복 33만 벌을 중국에 보내지 않았으면 해결될 일이었다. 오사카시의 행정 잘못이 더 크다 였습니다. 그런데 15일에 대만에서 눈물의 사연과 함께 비옷을 보내면서 분위기가 급변해서 우리 일본 국민들이 나서자로 되면서 감동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6일 오사카시 마치이 시장이 감사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비옷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등의 기업들도 대량 기부하면서 현재 10만 장이 넘습니다. 라면서 감격에 찬 회견을 했습니다. 2월 29일부터 휴업을 하고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평소 관람객에게 제공하던 우의를 제공했습니다. 패션용으로 디자인된 간단한 우의도 패션 회사로부터 쏟아지고 있는데 병원에서 사용은 부적합할 것인데도 오사카시에서 받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오사카 시청에는 전국에서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 데 사용해달라면서 따뜻한 마음이 쏟아지고 있다. 라고 대서특필될 정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국에 있는 회사들이 로고가 찍혀있는 우의들이 거의 다 쏟아지고 있는데 통신회사부터 체육단체까지 온갖 알록달록 우의들이 모두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사카 시청에는 비옷이 쌓이고 전국에서는 우의를 포장하고 보내는 영상과 사진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일본 전역을 감동의 물결에 쌓이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사카 시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따뜻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직 일회용 방호복의 수요는 월 30만 장이 필요하다. 더 보내달라. 그리고 의료 장비와 물품도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사용 전 위생 문제와 사용 후 재활용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잘 분류하고 잘 처리하겠다. 모든 문제를 오사카시에 맡기고 기부하셨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사카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초우의 28만 장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현재에도 사용하지 않은 비옷은 무조건 환영한다고 했고 총무과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분위기로 요시무라 지사의 SNS에 잠은 푹 잤느냐, 이제 우리 일본인들이 도와주겠다, 나도 사용하지 않는 비옷을 챙겨 보내겠다, 건강 지켜라 라는 응원이 쏟아졌고 요시무라 지사는 감격이다, 잘 잤다, 응원해주셔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 그러다가 누더기가 되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위로해줘서 고맙다 라고 대답도 남겼다고 하고요. 이건 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비옷 이야기 동화네요. 많은 일본인들이 이렇게 감동의 스토리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일부 네티즌들은 지자체들이 지난 2월달에 중국에 대량으로 방호복을 보낸 것을 지적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끝도 없이 빠져나간 마스크와 방호복에 대한 뉴스까지 링크를 걸면서 아직도 중국에는 쌓여 있다고 하더라. 도리어 중국은 외국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까지 한다는데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라는 거죠. 당장 중국의 마당에 쌓여서 버려지고 있는 방호복이나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정확한 검사를 확대하지도 않았고 격리와 치료도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베가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를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는 무서운 전파 속도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옷 이야기로 서로 감동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곧 엄청난 악몽의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너무 여유롭네요. 가마솥의 개구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